근데 너 죽었잖아. 4년 전에. 고속도로 위 암행어사 암행순찰팀의 김영태 경위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앉아서. 예예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순찰팀에 근무하는 경위 김영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니. 많이 좀 긴장이 좀 되십니까? 정말 많이 긴장됩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아유. 어제 잠을 좀 많이 못 주무셨습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뒤척이다가 아 뒤척이시다. 예. 이게 진짜 그 암행순찰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고속도로에서 난폭, 과속. 과속 운전 단속하고 있는데 과속 운전 같은 경우는 그 고정형 그 단속 카메라 거기 앞에서만 제동을 하고 다시 과속을 하고 이런 차량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암행순찰차에 단속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운행 중에도 그 상대 차량 속도와 환산이 돼서 자동으로 속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예외 없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띄지 않게 예 암행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죠. 저는 왜 몰랐을까요? 일반 승용차처럼. 예. 그 외관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차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외관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가고 그 차량 내부에 경광등이라든지 경찰 장비가 I'm on it, get on it. The chips are on fire, you know I need it. Much closer, I'm treading just a little more step on it. Electronic, the chips are. 그러니까 저게 이제 딱 키시면 나오는 거거든요. 경찰 딱. 네네네 예. 상단에 캠코더가 또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아무리 빨라도 이 캠코더 줌 땡기는 것보다 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있구나. 예, 보통 줌을 땡겨갖고 번호판을 특정하고 난 뒤에 순찰차 앞으로 1차로로 앞질러 나가면은 자동으로 인지해가지고 일정 속도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듣겠다. 이게 G70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터보죠 터보. 예,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은 3,300cc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 엔진이 크고 힘이 좋은 게 3,300 터보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도 그 차량을 잡을 수 있는 속도가 좀 나와야 되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H사에 G70. 근데 해외에서는 막 람보르기니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네네. 페라리. 네. 와 깜짝 놀랐어. 경찰차가 막. 독일의 경찰차는 다 벤츠. 벤츠요,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암행순찰차 단속은 보통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경북경찰청 관내 경부고속도로는 추풍령 휴게소 앞에서 그 남쪽으로는 경주 활천 톨게이트 앞까지 하고 그 외에도 뭐 중부 내륙고속도로 사고가 다발하거나 난폭 운전 차량이 있고 자주 출발하는 지역에는 또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국 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속도 위반은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20km, 일반 국도에서는 10km 초과하면 10km. 예. 그러니까 난폭 운전의 경우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소음 발생. 이것 중에 2가지 이상을 어기거나 1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 네네. 요거 이제 난폭 운전으로.
정말 잘하시네요. 예, 예. 또 운전을 굉장히 예. 나이스하게 잘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네, 예, 예. 매너 있는 운전. 항상 방향지 시등 켜고. 네. 예. 저는 이제 끼어들기 했을 때 넣어주시면 항상 비상등. 예. 그거 해서 항상 엄지쳐. 켜라. 너무 비상등 정도면 예. 다. 예. 단속할 때는 이게 속도 제한 같은 거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순찰 차량은 달리는 속도에 대한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달리 뭐 우리는 교통 단속 중인 그 순찰 차량은 아, 그걸 받지 않는군요. 예예. 이게 암행 순찰이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 그래요. 이게 시행 초기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경음을 울리면서 쫙 가는 차라든지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나타납니다. 자, 속도 200. 처음부터 뭐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우리가 뭐 난폭 운전을 유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일반 차량 중에 암행 순찰차 단속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과속할 장소에서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같이 사고도 그만큼 예방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장비 점검하고 회의해서 금일부 단속 구간 정해서 과속 난폭 차량이 자주 출근하는 지역에 가서 비노출로 다니다가 약 한 3분 정도 장비 이용을 체정하고 실제로 위반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 채집을 충분히 한 후에 그다음에 갑자기 이걸로 이제 가시는 거구나. 예. 그럼 세우는 거죠? 예. 세워서 예. 이제 단속. 예. 뭐 몇 번. 차 천천히 갓길로 좀 세우세요. 네네. 갓길은 위험하니까 그 안전한 우리가 그 주변 그 휴게소가 저도 어디에 갓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 어디 가는 쉼터가 지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내부에 환자가 타고 있으면은 빨리 에스코트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제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사유가 없으면은 난폭 운전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네. 고속도로 한번 진입하면 이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하루에 그럼 몇 킬로를 하루 운행 거리는 400에서 5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로 쫙 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는 구간에 있으면 거기 구간을 왕복을 하면서 순환로 돌면서 야, 하루에서 400에서 500km면 거의 부산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아니 그럼 이게 차량이 지금 타시는 게 한 이게 몇 킬로 정도? 우리 보통 그 저 뭐 전문용어로 얼마 뛰었냐고 먼저 많이 네네네네. 여쭤보는데 한 몇 킬로 정도 뛰었습니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작년 여름 무렵에 나왔는데 올 여름 되면은 1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7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만 5천이요? 예. 보통 와 그러면 한 1년에 한 10만 뛰시는 거네요, 그죠? 예, 1년에 한 10만 정도 뛰고 있습니다. 몇 년을 타도 평균적으로 1년에 많이 타면 한 2만 5천? 한 2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2만 정도? 예. 3년을 타도 10만을 보통 못 타요. 맞아요. 와, 1년에 10만. 경위님이 맡으신 구간에서는 걸리면 무조건 잡힌다는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뭐 저승사자가 있다더라. 난폭 운전 하다가는 그냥 그분 만나면 그냥 난리 난다. 훔쳐난다 그냥. 우리가 이 2016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단속도 했었고 소문이 나서 거기에 또 비례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단속은 한 몇 건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건이나 돼요? 네. 야 이게 10일이면 한 네네. 1000건이네요. 네. 네네. 예. 근데 진짜 과속
보셨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하는 사람 봤다는 게 몇 킬로 정도 달리는 사람도 보였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260에서 700 달리는 그 260이요? 네네네 외제 차량 주행할 때. 그거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정말 따라가는 저희들도 너무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희 차도 뭐 그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 도로 지형 어디에 가면 커브길이 있고 아, 이걸 다 아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훨씬 많이 하게 유리해서 그 운전자는 뭐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 국산차가 그 자꾸 따라와서 네. 달렸다고 약간 무시하는 게 와, 뭔 소리야? 아, 어딜 감히 뭐 이런 느낌으로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예. 말이 안 되네. 그럼 벌금 내는 거죠, 그분은? 예, 근데 이제 키로수가 높으면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가중이 가중이 돼서.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때 가끔 진짜, 진짜 그럴 때 있거든요. 예, 막 예. 아찔할 때 진짜 있어요. 막 네. 진짜 곧 터졌다. 예. 진짜 실내를 무릅쓰고 막. 저 약간 진짜 이렇게 하고 아니 설마 이렇게 하고 진짜 너무. 아니 진짜. 형님 말도 아니고 아니, 말도 아니고 어떻게 아니 그 정도로 엉덩이를 그 약간 정도로, 예.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가만히 딱 됩니까? 세웠는데 사색에 질려가지고 아니 진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가만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화장실까지 또 휴게소 화장실은 휴게소까지 동행을 합니다. 철저하게 해야죠. 해야죠. 왜냐면 뭐 그거를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동행을 하면은 내려서 갔다 오고 그럼 뭐 다른 이유도 되고 하시는데 네. 거짓말 하시는 분은 그 오기 한 1km 전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저 사실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랴 이게 뭐 단속하시랴 이게 그럼 2인 1조로 하는 겁니까? 예, 2인 1조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옆에 그 단속장 말고 또 어떤 경우는 달리는 그 노상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처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저 한 50m 후방에 가서 신호를 합니다. 저 그 온몸을 써서 이제 차를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후속 사고를 막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 다쳐야 돼. 신속하게. 네네. 혹시 경희님은 평소 운전 스타일은 어떠세요? 경희님의 평소 운전 스타일. 저는 혹시 뭐- 운전대 잡으면 막 욕하고 그러시나요? 저는 빨리 안 가고 업무 중이나 출퇴근 시라도 위반 차량이 있으면은 신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신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근데 저기 경희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직업의 특성상 좀 약간 힘드시겠는데요. 계속 위반하는 차량 내가 근무 중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목이 옆으로 싹 걸어가서 그러니까요. 휴대전화 사용하거나 이런 데 네, 블랙박스로 또 찍고 이거 또 들어오더라고요. 막상 뭐 달릴 때는 뭐 그냥 그냥 과속을 하고 막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들 대시던데 어떤 얘기들을 또 하십니까? 시원하게 뭐 날씨도 좋고 차도 없고 해서 한번 밟아봤다. 아, 네, 뭐 솔직하시네요. 예. 그렇게 뭐 날씨도 좋고 예. 차도 없고 해서 한번 달려봤습니다. 예. 뭐 위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예. 뭐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고. 예. 불친절하니 큰소리 치니 이런 뭐 이름 뭐야? 그쪽 그 이름 뭐예요? 예. 네? 뭐 잠깐만 나도 적어도 되죠. 아니면 이제 휴대폰 찍어가지고 그래. 아, 있어봐. 진짜. 아, 뭐야? 네네. 뭐 이러시는 분 예. 있죠. 그러니까 꼴불견이야 진짜. 진짜 꼴보기냐 진짜. 얼굴 가까이 착 대고 네. 언니 카메라 갖다 대고 이런 분도 봤습니다. 이런 카메라 왜 얼굴 가까이 대? 저 촬영한다고. 아니 그건 뭐? 실질적으로 자기가 위반했는 게 그 본인들이 위반했는 게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인데 보면은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사이렌을 울리느냐. 오히려 진짜 그야말로 적반하장에. 자기 주장이 강하죠. 아니 그 영화처럼 추격전을 하신 적도 있다고 그래요. 예, 경부고속도로 구미에서 김천 분기점 사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좀 내려갔는데 뒤에 그 호미등이 안 들어오는 그 차가 외제차인데 주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번호판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무면허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려가지고 운전자 확인하러 가는데 갑자기 웽 하더니만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송을 해도 전혀 안 서고 그 앞에 막았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네, 들이받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안을 보니까 살려달라고 고개 숙이고 막 빌기만 빌고 뭐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잡던 손에 손목 부위에 보니까 바늘 자국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뽕 맞았지. 던져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좀 마약사범이군요. 예예 그 이제 인적상 안 보는 거. 근데 저 순간적으로 무거운 상황에 이제 웃으면 안 될 것을 안 웃었는데 너무 경인이 뽕 맞았지. 뽕 맞았지. 아 혹시 그 팔 보니까 이렇게 마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예를 들면 잠깐 좀 내려보시죠. 여기 한번 좀 걸어보세요. 잠깐만 좀 이럴 줄 알았는데 뽕 맞았지. 순찰차가 박살이 나고 송치를 냈는데 이분이 그 인권이 권익이 이런 그 기간에 진정을 뭐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전 과정을 CD에 구워가지고 하나씩 선물로 줬으면 보라고 나중에 무혐의로 아무 이유 없이 있게. 진짜 나쁘다. 우리 또 단속의 목적은 선량한 시민들 뭐 돈 뺏고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지키는 게 경찰의 그 공적인 이유니까. 이 고속도로 운전은 일반 도로와 달라가지고 속도는 없지만은 교차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좀 멍해집니다. 그래갖고 돌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람이라든지 시커먼 형체가 눈앞에 바로 팍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니까. 고속도로는 사고 나면 차가 100m도 날아갑니다. 100m도 날아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차하고 사람하고 서로 뭐 멀리 떨어져가 있는 경우도 있고 팔은 상행선 가가지고 있고 몸은 하행선 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0.1초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의를 살피고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